이건 제가 이제 활동했던 이제 방송들에서 했던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 이렇게 좀 그렇다 치고, 풍수는 이렇게 풍수지 얘기할 때 그냥 풍수지가 뭘까? 풍수지. 그야말로 한자로 봅시다. 바람과 물과 땅과 이치. 그냥 보면 그런 겁니다. 바람과 물과 땅과 이치. 그러면은 애초부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풍수라고 알고 있는 것을 애초부터 풍수라고 했을까? 아니죠. 맞아요. 애초부터 풍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풍수에서는 제일 앞에 바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람이 제일 중요해서 어떤 분들은 바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풍수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바람을 찾는 겁니까? 좋은 땅, 기가 막힌 좋은 땅을 찾는 겁니까? 땅이 으뜸인 겁니다. 무조건. 맞죠? 첫째 땅이 으뜸이고, 그 땅이 으뜸인 걸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네, 이치가 필요한데, 그 이치가 기가 뭉치는 것. 즉 땅은 땅인데 어떤 땅? 좋은 기가 뭉치는 땅. 그래서 풍수는 가장 중요한 게 원래는 땅과 기입니다. 근데 땅과 기를 보호할 때 기가 흘러가지 않으려면 물로 막아줘야 한다 해서 수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기가 흐트러지지 않는 데서 바람을 막아줘야 되니까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풍수란 말을 썼다는 것은 바람이 많이 두려워하는 민족이었다는 얘기겠죠? 옛날에는 이걸 풍수란 말을 쓴 게 아니라 어떻게 썼냐? 풍수는 이제 장풍국수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상지술이라고 해요. 상지술. 상지가 뭡니까? 땅을 살피는 기술. 이게 더 의미가 정확해요? 풍수가 더 정확해요? 그럼 그렇게 전 세계가 전부 다 이런 것들을 풍수라고 부를까? 바람과 물에 의해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에 생겼냐? 바람이 두려운, 비바람, 바람이 두려운 민족, 북반구, 추운 민족, 이런 곳에서만 풍수란 말을 쓰는 겁니다.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의미의 개념을 또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작년 여름 보자에 더웠잖아요. 서울 시내가, 서울이 가장 큰 문제가 우리 풍수적으로 칠 때 어딥니까? 여기 자하문 터널이 우측 900코티가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들어, 바람이 들고, 그 살이라고, 골살. 이 살이 들어가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난주는 굉장히 더울 때 거기까지 막혀 있었으면 서울 시내 진짜 사람 살았을까? 내가 볼 때는 열사병 걸려서 죽은 사람 무지하게 못 봤을 텐데, 질병도 없고. 막 공기가 수에 까여 있을 때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더 번창하기도 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더운 지방에서는 바람이 필요합니까? 없는 게 좀 이등이 좋습니까? 그래서 더운 지방은 바람이 문제가 아니겠죠? 물론 기를 막아준다 하지만 기는 땅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럼 풍수라는 거는 추운 지방, 바람을 막아줘야 쪽에서 생겼다는 개념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풍수를 숲을 좀 그리는 겁니다. 숲을 그리고 나무를 찍을 때 우리가 어딘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어느 산에다 갑자기 탁 떨고 났으면 산 못 넘어가게요. 그럼 사람들에서 오지라고 해요. 오지. 그 산 꼭대기 너무 높아도 못 넘어가. 그럼 평생 그렇게 살 거죠. 살겠죠. 근데 그게 보면 사실은 바로 이면산 뒤라든가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남산 뒤. 근데 그걸 넘어가기 전에는 그 산 안에서 볼 때는 평생 다른 쳇바퀴처럼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나무를 보는 거 같죠. 그런데 요즘 풍수는 뭐냐? 여기다 떨고 놓고 여기다 떨고 놓고 자기 각자의 생각들. 동양역학이 다 그렇습니다. 각자 선생한테 배웁니다. 선생님도 원리를 모르고 외우다가 잘못 외우고 잘못 외운 대로 그대로 또 원리 이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풍수도 원리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다르게 얘기합니다. 풍수는 바람과 물과 땅에 있지. 그건 맞습니다. 결론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요 상지술 때문에 지관이라는 말이에요. 지관 많이 들어봤죠? 땅을 보니까 풍수지리에서 지관을 따지면 풍관이라고 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 지관이라는 이유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땅을 보는데 그렇습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풍수는 아까처럼 기가 흐르는데 기가 어디에서? 산에서, 땅에서. 그럼 땅에 하늘에서 내린 기가 뭉친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럼 만약 기가 뭉친 것을 눈으로 보고 찾을 수 있다면 풍수 공부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죠. 눈을 보고 못 찾습니다. 그럼 몸으로 느낀다면 느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우리가 이론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꼴값이라는 게, 꼴은 형상은 그 값을 합니다. 그 산의 형상을 보고서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근데 형상이 정확하지만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나오는데 그 이론이 또 하다 보니까 와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서도. 자, 한번 봅시다. 풍수를 기본적으로 볼 때 여기 양택, 음택 나누는데 양택은 뭐예요? 다 아시겠지만 사람이 산 사람들이 사는 곳. 그리고 음택은 죽은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느 게 주가 될까? 7대. 그 최초의 풍수지리 양택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동굴집 같은 것이 우리 옛날 동굴. 이번에 그것이 그게 풍수지리 양택이죠. 비바람을 피하고 이런 것들이 시작됐던 걸 겁니다. 그런데 양택이 요즘 양기란 말도 씁니다. 이건 뭐냐? 뭐 대단히 아파트 단지 같이 도시, 도 이런 걸 낼 때 양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기란 말을 아직 안 쓰더라고요.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다. 음기는 뭐냐? 요즘 공동묘지도 크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음기가 됩니다. 이건 약간 넓게 얘기하면 결국에는 양택과 음택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냥 산 사람 죽은 사람 이게 무덤자리냐? 그럼 무덤자리하고 산 사람 자리하고 틀릴까? 그건 아니고 단지 무덤자리는 기가 조금 핵심으로 짧게 뭉친 데가 무덤을 쓰기 좋고 양택은 좀 넓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 살 때 양택은 저 산 위에다가 집 하나 탈랑 칠 수가 없으니까 도심지에 가깝게 있거나 이런 걸 많이 따지는 거고 음택은 어디 가든 좋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음택도 길이 바뀌더라고요. 요즘 명당은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명당이라고 해. 저 좋은 자리 해놓으면 자손들이 찾아서 안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는 현실에서 편의상 얘기하는 거 이것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나라는 사람들은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 현실의 개념, 그 정확한 개념을 정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명당은 어디가 됐든 좋은 기운이 뭉치는 것. 기는 흘러갑니다. 높은 곳, 낮은 곳으로 가기도 하고 낮은 높은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가 어디든지 기는 있습니다. 이따 여기 있는 거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기가 가다가 멈춰주는 것, 모여주는 것. 그리고 기 중에서도 좋은 기, 나쁜 기. 좋은 기가. 그런 자리를 우리가 찾는 것이 풍수입니다. 앉아있으면 그냥 기분 좋은 것은 아무래도 좋은 기운이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 모르면은 니네 아버지 묻을 때 네가 거기서 앉아서 하룻밤 잡아. 그래 아니면 낮잠 잡아. 자고 나서 네가 편안하고 좋으면 거기다 써. 그게 맞을까 틀릴까? 상당 부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아닌 겁니다. 왜 아니냐? 우리가 사람이 하룻밤 잤을 때 기분 좋은 게 그 요인이 딱만 있을까? 그 사람의 컨디션도 있고 또 다른 상태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요. 이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분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 합니다. 겨울에 남편이 가는데 눈이 잘 녹는 지역이 있어. 양기가 다르네. 그럼 명당의 가능성이 크다. 꼭 명당을 떠나서 최소한 좋은 기운이 많다는 거죠. 그걸 찾는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다 양택이죠. 이게 이게 누구 집인지 벌써 보셨나요? 누구 집인지 아세요? 나왔네. 요거 이렇게 하죠. 이게 제노드 2.0이라는 건물인데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아시는 사람 집인데 물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 이름이 빌 게이츠라고 아시죠? 네. 그래서 제노드 2.0이라는 이 집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런 집인데 양태풍선 참 멋있게. 근데 자연하고 참 조화되어 있죠. 근데 물어볼게요. 자연을 위한 집입니까? 사람을 위한 집입니까? 원래는 사람을 위한 집이죠. 근데 지금 모습 속에서 자연이 우선입니까? 사람이 우선 같아요. 그럼 여기 살면 기분이 좋을까? 자연으로서 좋을지 몰라도 사람으로서 살기에는 썩 좋을 거. 여기 빌 게이츠가 여기서 돈을 벌었습니까? 돈 벌고 여기 갔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앞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까지 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 나중에 좌청룡, 우백호, 내백호, 울백호 이렇게 하나씩 부리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자 청룡백호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백, 무당 몇자리. 이거 누구 묘인지 아시죠? 이렇게 풀이 많고 이렇게 보이세요. 이 풀이 무슨 풀? 잔디 같아요? 자풀이 뭔 풀인지 아세요 혹시? 빙긋 아시는 분이 흠만 계십니다. 억새풀이에요. 이렇게 억새풀을 몇 자리 쓰면 좋을까 나쁠까? 예? 안 좋죠. 그럼 혹시 왕릉 같은 데 쓸까 안 쓸까? 안 쓰기 왕릉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물론 그건 풍사와 관계는 없지만 그러니까 조선왕 태조 이성계 왕이 부인이에요. 그럼 왜 이방원이가 열받아서 이렇게 했을까? 뭐 짤막하게 나중에 또 수업 시간 얘기를 하겠지만 이분이 고향에 나 죽으면 고향에 묻어줘야 했는데 함흥에 거기 묻어줄 수가 없어요. 왕릉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한양 80리. 그래서 수원이 80리, 수원 80리란 말이 생긴 이유가 수원이 80리가 아닌데 80리가 생긴 이유도 있듯이 그래서 여기가 그 이성계 거기다 효도하기 위해서 유언을 지켜주기 위해서 함흥인가요? 함흥차다. 가진 못하지만 함흥에 있는 그 억새풀을 갖다가 입혀놔서 이렇게 왕릉에 억새풀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가 치고 나중에 또 혹시 여러분 이렇게 명당 들어가면 부자 다 될까요? 잘 줄 수 있는 사람. 네, 잘 될 수 있는 사람. 벌써 대답이 약간 신중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우. 박수 치세요. 명당에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낫습니다. 망할 때 덜 망하고 돈 벌 때 더 법니다. 단 명당 들어가면 떼돈 법니다. 그건 아닙니다. 떼돈 벌 수 있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앞으로 말할 때 떼돈 벌 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되지 맙시다. 우리 도산 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학문을 정확히 하면서 떼돈 벌 수 있습니다. 언제? 운이 올 때. 떼돈 벌 수 있는 찾는 것은 그러니까 명당을 찾는 건 풍수질이고 떼돈 벌 수 있을 때를 찾는 건 동양미래의 직학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절실하면 누구도 어떤 풍수질이 그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용없습니다. 자기 때가 돼야 돈 법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 들어가도.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생의 지금 현재의 모습 결정짓는 게 뭘까요? 첫째, 출신선분. 맞아요. 부모. 이교육부에 태어났다면 여기 못 있겠죠. 맞습니까? 네, 출신선분. 두 번째, 내 선택. 본인 선택. 노력하는 것과 선택. 맞습니까? 우리의 현재 모습을 누군가 현재 모습을 알려면 첫째 출신선분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 그 사람이 뭘 선택을 했는지 노력을 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받았는지 매일 그냥 고등치고 놀았는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사주팔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가는 건 사주팔자는 모든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착각도 하죠. 사주팔자는 누군가 태어난 출생 연월 일시일 뿐입니다. 똑같은 출생 연월 일시가 이건희 아들 태어나면 삼성의 후계자가 되는 거고 농부 아들 태어나면 농투의 후계자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 바로 환경을 바꾸는 것. 출생 지역과 내 선택이 있다 했잖아요. 내 선택. 이 선택을 바꾸는 것이 바로 평수지리가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지인,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사람의 노력, 천지인할 때 바로 그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풍수는 그걸 전합니다. 우리는 노력을 통해서 바꿔줘 줘야 됩니다. 운명은 순종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예수님 하나님조차도 뭐 얘기했으니까 뭡니까? 그 씨앗이니까 쌀밀가마 주고서 지혜롭게 살아나갈 때 그냥 그것만 잘 지키고 있다 살아갑니까? 지혜롭게 불려서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는 겁니까? 우리는 자해를 활용해서 지혜롭게 성도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비법 찾아 3만리 이제 끝내십시오. 더 이상 헤매지 마십시오. 비법 찾아 3만리. 그다음 풍수지리 자체가 다시 한번 봅시다. 형기하고 이기도 나누기다 방법에서 이거는 이제 기초적인 것 좀 얘기해 볼게요. 형기는 형국론, 형세론 주로 얘기합니다. 형국론이라는 개념은 형국론 좀 들어가면 무형론 해가지고 금계포란용, 금닭이 알을 낳는. 그럼 어떤 사람도 그럽니다. 그게 금닭이 알을 낳는지 병금닭이 넌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땡그림이야. 아니면은 그 봉황이 또 알을 낳는 성이라든가 매모 수유형, 호랑이가 수유하고 있다. 그게 호랑이 맞아? 그거 진짜 호랑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무형론. 이런 것들도 많이 형국론인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풍수에서 얘기하는 형국 가면 통상으로 장군, 대장, 또 수없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무형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일리가 있을까 없을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사람 살다 보면은 견공 닮은 사람이 있고 서세원 닮은 사람이 있고 그럽니다. 그럼 닮은 사람 볼 때 그 닮은 사람이 진짜 그런 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체적으로 예, 맞습니다. 잘했어요. 대체적으로. 자, 맞습니다. 사람 중에서, 사람 교수님들이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동물을 완전히 닮은 사람도 있고 안 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완전히 닮은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꼬리 형사는 그런 습성이 아닌 것보다는 조금 더 있습니다. 풍수도 마찬가지예요. 형을 완벽하게 닮았을 때는 그런 습성이 좀 있습니다. 습성이 있는 거지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닮지 않았어요. 즉 안 닮은 걸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경우도 있고 한데 완벽하게 닮을 때는 그 꼴에 대한 모양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운이 있는 겁니다. 뭔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럼 무령론도 써먹을 수 있는 무령론이 있고 못 써먹을 무령론이 있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우리가 알고서 공부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인 거고, 형세로는 산이 형세가 있냐 없냐, 이기풍수는 이법, 아까처럼 좌청룡이냐 우백호냐 이런 건 규칙인 거죠. 이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기라는 걸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기감, 이거 뭡니까? 기를 통해서 느끼는 것. 이게 또 신비입니다. 이걸 잘하면 기로 공부 필요 없이 해. 그런데 항상 맞는 게 아니라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이따가 제가 엘루트 가지고 얘기해 보겠지만 이거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것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또 한번 봅시다. 이거. 형기는 이런 거 봅시다. 이런 것들하게, 야, 산이 상당히 부드럽지는 않죠? 억세죠? 이런 형세가 성이 세다 안 세다? 이런 산은 기가 많다 적다? 일단 기가 많고 큰데 그 기를 우리가 쓸 수 있다 없다? 못 쓰고. 맞아. 예를 들면 발전소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산동네가 잘 사는 동네 맞아요? 그럼 기후는 산에 많다, 산 밑에 많다. 이제 이런 개념을 따질 때 형세를 따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발전소니까 무지하게 크다. 여기건 이런 거 어딘가에 민능도끼처럼 원전은 이래야 된다. 근데 실제 가서는 요 밑에 들어가서 조그만 것처럼 요 밑에 조그맣게 여기다 되기는. 그럼 우리는 이 큰 산의 기운을 받아야 돼, 작은 산의 기운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뒷동산이 이렇게 커요, 적어요, 보통. 잘 사는 마을의 뒷동산이 조그만해요, 무지하게 커요. 가면 잘 사는 마을의 뒷동산들은 대부분 나지막합니다, 보통. 조그맣게. 기는 어디서 받아야 돼? 여기서 받는다. 인가 직접 올 때는. 다 순화돼서.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형세론. 여기도, 이건 무슨 산 같아요? 어느 쪽에 찍으면 닭벼슬처럼 생겼다기도 하고 용처럼 생겼다 해서 계룡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어디가 뭘 감추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손으로 이렇게 딱 감싸고 감추고 있는 것 같죠. 그럼 여기쯤에서 뭔가 핵심이 여기 어디 뭐가 있는 것 같죠. 그럼 뭔가 있겠죠, 자가. 우리 이게 양태기들, 음태기들, 좋은 터지 뭔지 몰라도 뭔가는 감추고 있죠. 산은 자연이지만 자연이 인간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유기체적인 것도 없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명당을 만들 때는 다 감싸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짜 명당들, 이 정도까지 나름대로 이런 것들 한번 잘 보면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산 같은 경우가 부드러워요, 좀 강해요. 요 밑에 사는 사람들 참 성격 부드럽고 막 그러겠죠. 네. 이렇게 보면 대부분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약간 진짜 얼굴에 이렇게 하나씩 긋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높다 안 높다? 다는 아니지만 그도 다른 영향이 있지만은 그런 기운들이 자꾸 오니까 여기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많은 건 사실인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지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걸 따지는 것 중에는 집 문 밖으로 딱 보여. 이렇게 문 열면 경치 좋죠? 그럼 이 집에서 태어나면은 이렇게 뾰족하고 아주 행복하고 부드러운하게 태어날까요? 풍수에서 꺼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안대자이라고. 어느 유명한 사람은 몇 자리입니다. 딱 묘위에 아주 이쁜 바위들이 이쁘지 않죠? 이렇게 해서 참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저 위에 그 공원도 국립공원 묘지기도 한 중에 하나인데, 국립의 묘지기도 한데 어때요? 참 좋아요? 물론 나중에 풍수에서 이런 바위들이 요 밑에 있으면 때에 따라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운이 흘러가는 걸 막아주기도 하니까. 이러면 좋지 않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풍수는. 그리고 이제 세밀하게 조금씩 더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어때요? 강해요? 부드러워요? 뭔가 좀 부드럽죠? 이게 싸움을 내네요.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든가, 이런 기운, 문을 열었을 때, 요건 이제 안 좋긴 하지만, 정면에서 바라본다라면, 조금 문 열었을 때 좀 상쾌하게 기분 좋겠죠? 그리고 이런 데서 쌍둥이가 태어난다든가, 아니면 둘이 동시에 장관이 나온다든가, 뭐, 이거 장관까지 보긴 뭐하지만, 어쨌든,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정서를 부여해 준다면 납득하거나 약간 공감할 수 있겠죠, 동의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이론이 들어가면 그게 풍수가 되는 거고, 상식을 조금만 넘어가면 이것도 좀 약간 뭐하긴 하지만 약간 보기가 좀 이렇게 점점 괜찮죠? 이런 게 하나 앞에 문 열고 있으면 좋을까 나쁠까? 이거 상당히 좋게 보는 것들입니다. 이건 무슨 모양새 같아요? 새가 날개를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봉황이 날아간다. 말이 될까 안 될까? 날아가다가 이렇게 고개를 약간 숙이면서 이제. 그러면 이런 데는 이런 지명을 가면 봉황하고 관계된 지명이 있을까 없을까? 지명이. 다 지명들이 다 우리나라 마을 곳곳에 그 풍수적 용어 들어오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시피 봅니다. 풍수를 보는. 근데 그게 다 무명풍수예요. 그 무명풍수 상당히 많은 것은 좀 약간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가 사람들이 미신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무역을 강조하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게 쓸만하게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